세포의 변비가 비만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이 대사성 질환의 근원이고 암의 근원이기도 하다. 예, 안녕하세요. 약보다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한의사 상형철입니다. 의학은 항상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서양의학, 동양의학. 이 두 가지 의학은 병원, 의사에 의존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의학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연의학, 자연치유의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스스로 치유하는 의학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또 저와 함께 9988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치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변비, 세포가 변비 걸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변비하면은 대장에서 대변, 똥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장에서 독소 배출이 안 되니까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일으키는데, 마찬가지로 세포가 변비가 걸렸다는 얘기는 세포에서 대변이 안 나가는 거예요.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포에 변비가 걸려서 독소 배출이 못하면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 비만이에요. 비만이 모든 병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병을 우리가 이런 병들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하고요. 대사성 질환하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부터 시작되는 병이죠.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003년인가요? 존스 홉킨스 의대 팀에서 이 권투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또 영화배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캐서린 헵번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앓는 병이 이 파킨스 병이었잖아요. 떨리는 이런 병이었는데 이 뇌신경세포에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쌓여서 생긴 병이에요.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축적돼서. 하여튼 뇌신경세포에 독소가 변비가 걸렸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해서 노폐물 배출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세포의 변비를 비만하고 같이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특히 이 비만은 지방세포예요. 지방세포가 변비가 걸려가지고서 독소가 쌓여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 비만이 되고, 이런 물질들이 쌓이면서 대사성 질환을 만드는 주범이 된 거죠. 세포의 변비가 비만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이 대사성 질환의 근원이고 암의 근원이기도 하다. 모든 병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내 환경은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의학계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우리 몸 안에, 장 안에 우리 세포가 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미생물도 100조 마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정도가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의 장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우리와의 어떤 조화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은 밸런스, 균형, 조화, 장내 미생물과의 그것이 우리 건강과 가장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 세포, 즉 장내의 어떤 환경이 건강하고 관련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장내 환경을 그래서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의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물론 이제 자연의학적인 방법에서도 그 한 가지 딱 들으라고 하면은 장내 100조 마리 미생물이 정말 균형 잡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장을 비우는 거예요. 비워주는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고 비우는 거라는 거죠. 장을 비우면 그냥 알아서 합니다. 자기들이 균형 잡고 조화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생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장에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채움이 아닌 비움입니다. 비움. 장을 비우면 장내 미생물이 알아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은 장을 비우는 요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소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식입니다. 단식. 특히 우리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간헐단식이라고 하는 18대 6 정도의 하루 일상생활에서 그런 단식법이 장을 비우는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이고요. 장을 비우는 두 번째 방법은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변비를 없애주는 식품, 식이섬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있는 이 생채소나 생과일,
이런 통곡물이 건강에 좋은 이유이기도 하죠. 하여튼 이 식이섬유는 이 소장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 복합 탄수화물로 수분에 의해 크게 부풀려져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대장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끈적이 역할, 끈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끈끈이 역할. 그렇게 해가면서 그 끈끈이 속에 수없이 많은 우리 몸의 독소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스폰지같이 빨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변의 용량을 늘려서 대변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장을 비우는 방법,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세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 방법은 삶이 릴렉스 하셔야만 장이 긴장하지 않고 긴장을 이렇게 탁 내려놓을 때 스스로 장을 비우게 되고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격이 좀 예민한 사람,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행 같은 것을 한번 가게 될 경우 잠자리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대변에 좀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 특히 수면하고 관련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긴장된 삶이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는 단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은 내 몸한테 이렇게 좋게 해주면 우리 몸은 반드시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대변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의 대변을 보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줄 거고, 두 번째는 대변이 바나나 모양의 자루변을 보게 돼 있어요.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서 일정한 부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황금색 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담즙이라든가 뭐 이런 소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게 해서 우리 몸의 장의 균형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독하지 않은, 대변 냄새가 독하지 않은 형태를 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에 뜨는 부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흡수율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식이섬유로 독소를 빼고 나머지 영양소를 충분히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역할을 장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장내 환경 좋아지는 한 가지를 얘기 드린다면 다시 결론적으로 장을 비우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헐단식법을 할 때는 수분이 들어있는 것은 충분히 먹으면서 해야만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잘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또 영양소의 어떤 균형을 맞춰주고 순환을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분은 충분히 먹으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변의 상태를 우리가 구성성분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수분이에요. 수분이 충분해야만이 독소가 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좀 뭐 구성성분을 보면은 수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점막이라고 해서 대장 안에서 다시 계속 자기들 세포들이 다시 오래되면 죽고 또 새로 태어나는 이런 점막들이 한 30%가 또 빠져나온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세균이 한 40% 정도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18대 이후 간헐단식을 하기 때문에 수분은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부변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섬유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섬유가 많으면 그건 이제 소화 안 되는 영양소죠. 그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첫 번째, 옛날에는 이 식이섬유가 백해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 로벨상을 타신 분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녹즙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신, 식이섬유를 다 빼고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녹즙기도 만들고 막 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이 식이섬유로 인해서 제대로 만들어지는 이 변은 물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기름 같은 경우가 많이 드시면은 이 대변이 이제 가라앉는다라고, 식이섬유가 많아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조차도 다 흡수하고 다시 식이섬유가 그 찌꺼기만, 그 노폐물만 쫙뜩 머금고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만. 그렇게 했을 때는 뜨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요즘은 의학이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이 식이섬유의 역할로 인해서 장 안에서 단세지방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방산을 우리가 안 먹어도, 한 명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필수 지방산이다 해서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산을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뭘 원료로? 식이섬유를 원료로.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뜨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든 동물은요,
야생동물은 대변이 한번 만져보세요. 독 없어요. 그냥 부석부석하고 식이섬유 같은 이런 것들만 찌꺼기만 잔뜩 남아요. 그래서 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너무 막 기름진 대변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흡수에 문제가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